안녕하세요. 국화 소리카페 강창학입니다. 오늘은 국화 청서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입국 12모듬 화단 조성에 대한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국 12모듬 화단이라고 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동호인들 중에서도 입국 12모듬 화단을 작품을 못 본 분들이 혹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작품이 지금 우리 주위 전시장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도 모델 사진이 없어서 제가 1996년에 제가 직접 기른 구식이지만은 이 사진을 모델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진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12모듬 화단은 삼간작 작품, 입국 삼간작 작품을 여러 개 모아서 화단을 조성하는 삼간작으로서의 극치의 경지입니다. 12화분을 가로 세로 2m 안에서 배열해서 작품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사진이 어둡습니다만은 화분 바닥에서 화정까지 1m 60, 보통 사람의 키만 하죠.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있는 작품은 키가 1m 정도. 이렇게 국화 높이를 다양하게 조정하고 색깔도 빨간색, 노란색, 흰색, 삼색으로 다양하게 배색을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서 감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품이 한 작품으로서는 보기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3조 이상, 3개 이상을 연결시켜 놔야 좀 전시장이 잘 보이고 웅장해 보입니다. 우리 동호인들은 이 12모듬 화단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우리 동호인들은 대개 입국, 구간작, 12간작, 꽃송이 숫자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이것을 즐겨서 만들고 있습니다. 3간작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거의가 다 3간작을 만들지 않고 3간작이라는 존재조차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12모듬 화단이 나오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12모듬 화단의 매력을 말씀드리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인기 절정에 오르는 건데, 이 삼간작이라는 것은 12모듬 화단을 만들자면 먼저 삼간작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삼간작은 화분이 구호 화분으로 통일합니다. 구호 화분이라는 것은 내경이 27cm 정도 되는 화분입니다. 꽃송이가 밑에 있는 화분보다도 더 크게 피웁니다. 화분보다도 더 큰 꽃송이 3송이를 위에서 봤을 때 정삼방향으로 배열해서 피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배할 때 용어로서 중간에 있는 송이, 꽃송이의 이름을 천이라고 부릅니다. 또 왼쪽에 있는 꽃송이 이름을 지라고 부릅니다. 오른쪽에 있는 꽃송이 이름이 인입니다. 그래서 천지인, 이 삼간작에서만, 입국 삼간작에서만 통용되는 국화 용어입니다. 일반 작품 한 화분만 감상하는 싱글용 작품인 삼간작에서는 이 천지인의 높이를 갖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현재와 같이 정면에서 보면 천은 지인에 가려서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모듬 화단에서는 모든 꽃송이가 확실히 또렷하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천의 높이를 조금 높게 기릅니다. 얼마나 높게 기르냐 하면
지인보다도 꽃 한 송이 높이만큼 높게 기릅니다. 다시 요약하면 싱글 작품 삼간작은 천지인의 높이를 갖게 한다. 또는 모둠하다면 삼간작은 역으로만 내서 천보다도 지인을 한 개 두께만큼 낮게 만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삼간작 만들기를 삼간작 모둠 하단을 만들기 하실 분은 이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삼간작은 반드시 3호분으로 통일해야 됩니다. 이보다 더 크면 안 됩니다. 화분이. 또 꽃이 화분보다 커야 됩니다. 거대리해야 모둠 화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12화분을 가로 세로 2m 안에서 배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에 2m입니다. 뒤로도 2m입니다. 제일 앞줄을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송이 꽃송이가 있습니다.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가 2m입니다. 그러면 6개의 꽃송이 간격이 똑같도록 배열을 해야 됩니다. 기를 때는 어떻게 길르더라도 현장에 와서 이렇게 배열을 하는데, 틀리면 화분 자체를 다시 고치더라도 그렇게 하고, 화분과 화분 사이에는 화분을 띄워놓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6개의 꽃송이 간격을 똑같게 앞으로 이렇게 합니다. 뒤로는 2m 안에서 화분 내 화분을 진열을 합니다. 화분을 뒤로 밀었다가 당겼다 해서 폭이 좋도록 간격이 같도록 해야 됩니다. 이때는 앞에서 이를 배열하는 사람이 있고 뒤에서 간격을 보아준 사람이 멀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조해서 당겼다가 밀었다 해서 간격을 똑같이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이 하나의 작품은 좋더라도 디스플레이를 잘못하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를 잘해야 하나의 모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색깔은 국화가 색깔이 빤하죠. 붉은색, 노란색, 흰색 세 가지 색깔을 적당히 조화를 시킵니다. 그럼 화단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화단 조성은 쉽습니다. 삼간작 기르기가 힘이 들어서 그렇지, 삼간작을 규격에 맞춰서 키를 맞추고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렇게 길러 놓기만 하면, 조성은 다 키워놓은 화분을 가져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화단 조성하는 요령은 뒷줄에서부터 앞으로 작업을 해서 내려옵니다. 제일 뒷줄에 제일 큰 국화 1m 60 되는 것을 가져다 놓습니다. 땅에서부터 화전까지 1m 60, 그 앞줄에는 셋째 줄이죠. 앞 셋째 줄은 1m 40 천의 높이가, 그 다음 앞에서 두째 줄은 천의 높이가 1m 20, 그 다음 제일 앞에 것은 1m 되는 화분을 갖다 놓습니다. 근데 앞에서 뒤에까지 거리는 2m입니다. 2m 안에 4개의 화분을 가져다 놓아야 됩니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1m 60대는 키가 큰 화분, 보통 사람 키만한 화분이죠. 이런 것 갖다 놓습니다. 두 번째는 셋째 줄이죠. 1m 40대는 화분을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는 1m 20, 제일 앞에는 1m 짜리를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4층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만드는 것은 꽃이 차츰 작아졌죠. 이것은 이 사진 한 개로 키를 줄이느라고 줄이다 보니까 꽃도 같이 작아진 것입니다. 사진이 작아지니까 실제로는 앞에 꽃이나 뒤에 꽃이나 아주 거대리로 큽니다. 다만 키만 줄였을 뿐입니다. 여기서 키를 줄이는 게 문제입니다. 제일 앞줄은 키를 1m로 줄이니까 혹 B9을 쓰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B9을 쓰면 꽃송이 크기가 조금 작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품종이 많으신 분들은 이 품종으로 우선 제일 앞에 것은 단간종으로 합니다. 단간종. 그 다음 두 번째 줄의 것은 중단간종, 세 번째 줄의 것은 중장간종, 길장자 장간종, 마지막 줄의 것은 장간종, 특장간종, 이렇게 품종별로 우선 구분해서 길러서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품종이 많이 없으신 분은 그냥 삽목 일정으로 합니다. 이 제일 큰 것은 4월 중순경에 삽목합니다. 1m 60. 그 다음 보통 1m 40 이런 것은 5월 초순경에 삽목합니다. 그런데 1m 되는 앞에 것은 6월 초순에 1월경에 삽목을 합니다. 이렇게 삽목을 해서 키의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꽃을 보면 알겠지만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전부 P9을 사용 안 했습니다. 꽃목을 보면 알죠. 꽃목을 보면 자연 개화가 된 상태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꽃을 크게 피우기 위해서 P9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뒷줄부터 직접 배열을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천의 키가 1m 60되는 큰 국화를 3개를 앞에가 아니고 위치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지인의 키는 1m 50이니까 천과 지인의 높이의 차이는 10cm 정도가 되겠죠. 이런 국화를 왼쪽에서부터 붉은색, 흰색, 노란색 이런 순서로 놓습니다. 여기서 첨언할 것은 흰색은 장간종인데 이것은 어떤 국화는 너무 잘 커서 B9을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노란 국화도 잘 큽니다. 근데 붉은색 국화는 1m 60으로 키우자면 상당히 힘이 들립니다. 잘 안 큽니다. 또 비료에도 다른 것보다 약합니다. 비료를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크지 않는다고 비료를 자꾸 주니까 나중에 망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듬 12모듬 하단을 하실 분은 이 붉은색의 특장간종 품종을 어디서 물색해서 구해 와야 됩니다. 전에 어떤 인터넷에 보니까 초보생이 필요 없는 사람이 붉은색 장간종이 있어서 큰일 나다고 사진에 올리는 거 보니까 막대를 길게 연결해서 2m 20까지 큰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는 그 필요 없다고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하는데, 이러한 품종이 12모듬 하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품종입니다. 이런 것을 좀 구해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입니다. 뒤에서 두 번째죠. 앞에다 한 줄 갖다 놓았습니다.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천의 높이가 1m 40이죠. 40cm 세 번째 줄이죠. 뒤에서 두 번째 줄. 지인의 높이가 1m 33cm, 그러니까 천과 지인의 높이 차이는 7cm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것을 왼쪽에서부터 노란색, 붉은색, 흰색 이렇게 순서대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입니다. 앞에서부터 두 번째 줄 이렇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냥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은 규격이 천의 높이가 1m 20, 지인의 높이가 1m 14, 그러니까 천과 지인의 높이 차이는 6cm가 납니다. 이러한 포기를 왼쪽에서부터 흰색, 노란색, 그 다음에 붉은색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도 뭐 특별하게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앞에다 나란히 갖다 놓기만, 줄 맞춰서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앞줄 작업입니다. 앞줄에는 천의 높이가 1m이죠. 지인의 높이가 95cm입니다. 그러면 지인의 높이 차이는 5cm가 납니다.
이러한 포기를 왼쪽에서부터 붉은색, 흰색, 노란색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이때 놓을 때 앞에 국화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관람객이 와서 볼 때 제일 앞에 있는 국화를 먼저 봅니다. 시선이 먼저 떨어집니다. 그럼 제일 앞에 있는 국화가 꽃이 반듯하고 색깔이 영롱하고 잎도 산뜻하고 화분도 깨끗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걸 가져다 놔야 됩니다. 손질도 하고 신경 써야 됩니다. 보는 사람이 봐서 앞에 있는 국화가 지저분하고 어설프면 뒤에 있는 국화가 아무리 잘해도 잘 보아주질 않습니다. 나쁘게 보입니다. 앞에 있는 국화를 잘 간수를 하고 손질을 해야 됩니다. 2m 안에 3줄입니다. 3줄 앞으로 뒤에도 2m 안에 4줄입니다. 4줄 이렇게 진열을 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했는데 꽃 높이도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제일 뒷줄은 1m 60이겠죠. 천의 높이가 1m 60.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1m 40, 1m 20, 제일 앞에 거는 1m죠. 천지인, 천과 지인의 높이 차이는 제일 뒷줄은 10cm라 그랬죠. 그 다음 셋째 줄은 7cm, 앞에서 둘째 줄은 6cm, 제일 앞에 줄은 5cm입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했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키가 신장이 1m 60cm인 관람객이 정면에 섰을 때 꽃송이가 각각 여러 개의 꽃송이가 같은 간격으로 보이는 관객의 시선의 각도, 그 각도에서 산출된 수치입니다. 이해 가겠죠? 만들기만 그래 만들면 누구든지 와서 앞에 서서 보면 똑같이 보입니다. 간격이. 그 다음 색상 배열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손님이 관객이 앞에 와 섰을 때 시선이 제일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이 중간입니다. 화면 중간입니다. 그러면 재배자가 좋아하는 색상이나 재배자가 강조하고 싶은 색상은 중간에 배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을 좋아하는 분 같으면 붉은색입니다. 뒷줄에서 제일 왼쪽에다가 붉은색을 넣고 오른쪽으로 내려오면서 경사지게 디스플레이 하는 겁니다. 배열 방법은 해보면 압니다. 그 순서대로 좌우 이렇게 경사를 하면서 좌우 앞뒤로 색깔이 겹치지 않게만 하면 저절로 이런 모양이 됩니다. 이런 표가 필요 없습니다. 왼쪽에다가 제일 뒷줄 왼쪽에다가 붉은색을 넣고 경사지게 이렇게 놓고 나서 앞뒤 좌우로 색깔이 겹치지 않게 하면 저절로 이렇게 순열이 됩니다. 이렇게 저절로 됩니다. 이것은 억지로 이제 이론을 만들려고 저렇게 놓은 것이지. 그 다음 흰색을 강조하시는 분은 흰색을 뒷줄 왼쪽에 가져다 놓고 오른쪽으로 경사지게 이렇게 중심에다 배열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앞뒤 좌우 같은 색이 중복되지만 않게 하면 저절로 이런 작품이 나옵니다. 그 다음 노란색을 중요시하는 분은 노란색을 뒷줄 왼쪽에 가져다 놓고 오른쪽에 경사지게 이렇게 배열하고 앞뒤 좌우가 색깔이 중복되지 않게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쉽죠? 한 번만 해보면 쉽습니다. 쉬운데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은 삼간작 기르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키를 맞추고 꽃을 크게 하고 보통 9간작 12간작 하시던 분은 3간작 한 포기도 못 키웁니다. 그런 식으로 키워가지고는 아주 어렵습니다. 이것은 까다롭고 아주 큰 거대한 송이를 해야 되니까 자세도 바르고 높이도 똑같고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이 붉은색과 노란색, 흰색 세 가지 색깔로서 이렇게 잘 배색을 하면 이런 좋은 작품이 됩니다. 그래도 이것보다도 더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한 화분에 3송이죠. 지금 12화분입니다. 이 사진을 잘 보세요. 한 화분도 같은 꽃이 없습니다. 화분마다 다 꽃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화분마다 품종이 다 달라요. 12화분에 12품종으로 작품을 이렇게 발표를 한다면 훨씬 더 작품도 돋보이고 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요. 제일 뒤에는 정흥우군, 아주 이름 있는 명화지요. 아주 거대련이 피는 정흥우군입니다. 여기 꽃목을 보세요. 비나인을 안쳤다는 증거죠. 자연 개화가 그냥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국화내복, 그 다음 국화어대, 그 다음 세 번째 줄 국화청남, 그 다음 국화장군, 국화태양, 국화 이름들이 다 들어보던 이름이죠. 두 번째 줄 왼쪽 국화재패, 그 다음 국화설립, 국화만수,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봤죠. 이 국화는 달과 같이 둥글게 크게 둥글게 피는 국화 종류죠. 제일 앞줄 왼쪽에 국화황호, 이거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국화개운, 구미의 월, 이렇게 12화분에 12품종으로서 작품을 만들면 아주 고급 작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조를 만들지 말고 세 조를 만들면 좋은 전시장이 되죠. 그것보다 보니까 이것은 제가 10몇 년 전에 20여 년 전에 만든 건데 아주 구식이죠. 품종은 좋지만은 이렇게 이러한 작품을 연습을 해보고 잘 되면 전시장에 이런 것을 좀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키워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국화소리 카페 강창학이었습니다.